마지막 이슈 하나 더 할게요. 네. 요게 이 사건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 뭐 제가 방송할 때 방송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네. 남편한테 암매장 당한 여성. 아유. 그 의처증 같은 게 있던 네. 아마 안산경찰서에서 발생했던 사건으로 제가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네. 안산경찰서 관할 사건이에요. 네. 아마 조경하던 사람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이 남편이 피의자가 남편이. 예. 아내를 맨날 이제 의심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다른 남자 만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 의처증이 약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평상시에도 계속 가정폭력을 행사했어요. 근데 생각 같아서는 한 번 주먹질하면 그거 안 살아야 돼. 맞아요. 그 버릇은 개 못 줍니다. 맞아요. 예. 어? 아유, 여성분들이 이제 그거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요. 폭력을 행사하는 놈은 폭력의 상습성이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기 아내, 그러니까. 지가 죽도록 사랑해서 선택한 여자, 예. 내 여자잖아, 내 아내고 그 사람을 주먹질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예. 이미 그런 놈은 그 사랑은 없는 거죠. 그게. 맞아요. 예. 아 물론 무슨 우발적인 상황이 와가지고 뭐 100번 1000번 이해해서 그것도 이해 안 됩니다만 네. 뭐 그런 경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만나지도 않는데 의처증 걸려갖고 수시로 두들겨 패면 이런 놈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그냥 그 초기에 정리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계속 맞았나 봐요. 그러면서 했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폭력의 그 특성이 뭐예요? 자, 심해져. 오늘 1이라는 강도로 때리잖아요. 더 심해지죠. 넘어가면 2로 때려요. 네. 그것도 넘어가면 3. 삼. 강도가 자꾸 높아진다는데 이게 특성이 있어요. 폭력은. 네, 맞아요. 급기야 맞아 죽습니다. 맞아요. 이게 예. 폭력의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예. 근데 수개월 동안 계속 아마 강도가 더해지면서 이제 가중되면서 때린 모양이에요. 네, 네. 범행 한 달 전에가 이제 2014년 10월 초라고 그러는데 네. 그냥 그 아는 사람 다른 남자고 그 대화 사회생활하는 사람 대화할 수 있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럼요. 그 대화했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무지막지하게 때린 모양. 아유, 그때 자기 아내를. 그때 옆에 다른 사람들 네. 막 있는데도 막 때렸다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중상을 입혔었다는 거예요. 아유, 참.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도 두들겨 패고 흉기 가지고 뭐 난도질해 버린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이랬다. 이게 내가 볼 때 이게 짐승이야 이거. 예. 그래 이제 아마 이때 이즈음에 이제 이 여성이 못 참아서 예. 경찰이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첫 번째 고소예요. 네, 네. 고소를 했는데 이게 경찰이 대응이 너무 미진했다는 겁니다. 아, 적절한 대처가 없었어요. 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폭행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한번 불려갔었으면 네, 더. 경고가 확실했어야 돼요. 그게 맞아요. 당장 그저 구속 사안이 안 돼서 풀어준다 하더라도 네. 너 이 시간 이후 이 경찰서에서 발을 나가서. 띄고 나가는 순간부터 아내한테 욕을 한다거나 포관하거나 너 손짓하면 그 순간 넌 바로 교도소 가. 그러니까요. 이거 경고가 좀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겁대가리 없이 또 나를 신고해서 해서 또 때린 거지. 그렇게 오히려 된 더 거죠. 맞은 거지. 그렇게 된 근데 거죠. 이 여성분이 맞으면서도 꼼짝 못했던 이유가 이게 참 이게 속상해요. 이게 서민들인데 네. 이 남편하고 한 25년 알고 있는 경찰관이 있었대요. 아이.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든든한 그 줄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가 발버둥거리고 발버둥 치면서 신고해봐야 내 남편 끌려가봐야 그 남편 친구가 25년 지기가 알아서 다 적당히 봐주니까 나만 손해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건 주변하고 좀 상의를 했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그냥 사실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서로 또 몰래 봐주면 그럼 쳐버려야죠. 그럼요. 위에다가 더 다른 데다가 해서. 네. 근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참. 2014년 11월 10일 날 새벽에 네. 그 조경농장에서 이제 또 싸움이 있었죠. 싸움이 있었어요. 예, 부부 예. 싸움이. 그때 이제 밀어서 넘어뜨렸고 이 뒷머리가 땅바닥에 벽이 닿으면서 떨어지면서 뇌출혈로 이제 직사. 아유, 이거는 내가 볼 때 던진 겁니다. 이거는 왜 단순히 뭐 밀어갖고 확 밀어서 타다다다 걸리면서 떨어지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충격이, 잡는 예. 게 있어요. 물론 술이 만취된 사람 빡 때리면 만취된 상태에서 그냥 일자로 떨어지면서
후두부 맞아서 사망하는 케이스는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그러나 맨정신인 사람인 경우에는 밀쳐도 뒤로 그렇죠. 쭉쭉 밀려가면서 붕 떠서 날아가지는 않거든요. 밀쳐서. 그렇죠. 예. 그래서 후두부가 추돌돼 갖고 사망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거의 던진 수준이라고 봐요. 거의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아마 뇌출혈로 이제 사망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 같으면 119에다가 신고하고 살리려고 해야죠, 애를 빨리.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사망하자마자 고민할 것도 없이 예. 이게 내가 볼 때 고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조경농장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해서 지가 예, 쓰니까 조경이 하니까. 농장 뒷마당에 구덩이 팠어요. 엄마 그리고는 그 시신 안 매장했어요. 아내를요. 예, 예. 그 다음에 그 시신 묻은 자리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 버리는 거예요. 안에 영향받고 크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휴. 어? 이게 사무실이 아주 외진 곳에 조경농장이다 보니까 예, 그렇겠죠.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이 목격자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뻔뻔하게 하루 그 다음 날 네. 아내가 실종됐다고 경찰이 신고한 겁니다. 이거 완전 악질 아니에요? 이거 교수님? 악질도 이런 예. 악질이 없죠. 그렇지만 경찰이 그 휴대폰 기지국 추적이라든지 예. 이런 거 보니까 아내가 전날 새벽까지 둘이 같이 있었던 거 예.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안산소에서 검거는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일단은요. 예. 검거는 했는데 잘한 것과 못한 게 혼재돼 버리면 결국은 못한 거죠. 네. 예,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놈이 도망갔어요. 이제 지한테 압박이 들어오니까. 예. 압박해서 12일 날 이제 도망을 친 건데 네. 추적을 해가지고 이제 가는 팀이 있고 그놈 네. 검거하려고 그리고 아내는 분명히 조경농장 쪽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거기서 감이 마지막으로. 오잖아요 벌써 예, 경찰이 예. 거기 압수색을 하다가 네. 매장된 시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묻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흙이 다르겠죠. 티가 났겠죠. 나무도 금방 심은 예. 게 식재한 게 금방 표시나고 예. 팠겠죠. 예. 그래서 안에 시신을 발견했는데 요 새끼 검거돼 가지고 네. 부부싸움하다가 이제 아내가 죽어서 안매장했다 하면서도 몸싸움 과정에서 넘어져서 죽었다. 그러니까 지가 죽인 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살인 혐의를 적용을 못했어요. 증거가 없어서요. 네, 그래서 상해치사. 그러니까 결과적 가중범. 예. 때릴 목적으로 했는데 때렸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사망했다. 죽었다. 예. 그러고 이제 사체은익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거 내가 볼 때 그래서 10년 받았거든요. 징역 10년. 상해치사니까 10년이면 받을 만큼 받았어요. 상해치사 죄명이라면. 근데 이거 유가족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 인간이 얼마나 뻔뻔한 인간이냐면 이게 이제 자녀들이 유가족이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 지 자녀들한테 그리고 또 친정 식구들이겠죠. 네. 거기에 그 합의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유가족들이 아예 엄벌에 처해 달라고 이렇게 막 엄벌 탄원서를 내고 그랬는데 그래도 10년밖에 안 난 거죠. 그러면 뭐 상해치사죄가 적용되면 뭐 그렇죠. 10년이죠, 예. 10년. 근데 얘는 또 10년도 형이 지나치대요. 항소했어요, 항소. 그렇지만 이제 항소심 대법원까지 확정돼서 이제 10년을 사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여기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던 친구, 경찰관 25년지기? 친구. 예. 이 친구는 아마 이제 자기 딴에는 친구랍시고 예. 수시로 이제 수사 진행 상황 너 이렇게 하면 구속돼 다음번에 들어오면 라든지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건과 연관된 정보를 계속 이 사람한테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경찰관은. 그 내부 규정이 있어요. 25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야, 나 집사람 때려가지고 경찰서 왔어. 그러니까 예. 계속 전화 주고받았는데 예. 그 다음에 범죄인지 보고서 읽어보더니 너 구속되니까 준비해라. 그런 거 다 그럼 도망가라는 얘기잖아 이거. 그째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주면 안 되지 이거. 수사 기밀이지 이거.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고 범죄인지 보고를 왜 알려줘? 담당 부서도 아닌데 왜 보여줘 또? 이 답답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얘 그 경찰관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징계 받아야죠. 그래서 아마 2014년 12월 달에 비밀 엄수 의무, 네네. 품위 유지 의무 등등을 이유로 해서 해임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린 거예요. 그랬네요. 그나마 파면은 안 시키고 해임했어요. 그렇네요. 파면이나 해임은 신분을 잃는 건 똑같아요. 네. 근데 파면이 되면 네. 퇴직금도 문제가 생기고 임용 기간이 달라져요. 그렇게 됐죠. 공무원 네, 임용 네. 기간이 아마 5년 이내에 못하게 될 거예요. 파면은 아예 못해요. 그러니까 해임은 끝나는 거죠. 가능하고요. 완전 끝나는 거. 해임은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공무원 네, 임용 네, 가능할 수 있고 그 해임하고 파면은 다른데 해임 처리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자기 해임이 되니까 이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소청한 것 같아요. 소청을 했더니 이제 해임에서 강등시켰어요. 한계금 내린 거지니까. 잘리진 않았네요. 그러면. 그 해임에서 강등으로 됐으니까 좀 많이 낮은 거지. 네. 그러니까 또 강등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러게요. 그거 또 항소했어요. 불복해서 소송 또 제기한 거요. 예. 그런데 그건 기각돼서 안 됐고 결국 강등으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 여성이 신고하고, 예. 그 신고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 들어온 여성이 또 맞았다고 얘기가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두세 번 들어오면 구속영장 바로 신청했어야지. 그러게요. 그때마다 계속 불구속했던 경찰관들. 네. 이 사람들은 미진하게 처리한 거. 네. 그걸로 정직, 감봉, 경고 이게 다 징계 먹었어. 당연히 내가 봐도 이건 징계 먹어야 돼요. 그 결국은 이렇게 목숨을 잃으셨잖아요. 네. 그게 살인을 입증 못 해갖고 10년밖에 안 떨어진 것도 이건 짜증이 좀 나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 경찰관이 이거 고생해서 그래도 바로 실종 신고 받고 네네. 그거 인지해서 기지국 추적해갖고 시신 바로 찾아내고 남편 잡은 하신 수사관들 분들, 예. 그분들은 고생 많이 했지만 네. 그 이전에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그 부서에 있던 직원들이 미진하게 처리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칭찬받아야 될 일이 욕으로 더 번진 거예요. 왜? 그러네요. 똑같이 안산 경찰이니까. 더 나아가서는 경찰은 대한민국 경찰이니까. 글쎄 말이에요. 어느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저 촌에 있는 그 말단 그 A 순경이 사고 하나 빵 치면 그거는 저기 그 서대문구 미근동에 그 저 꼭대기에 계신 분 그 사람이 사고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말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내가 기억하기에는 안산서가 이 사건 나고 나서부터 교양도 엄청나게 했고 가정폭력 매뉴얼 시험도 봤다는 얘기 들었어요. 전 직원을 강당에 갖다 놓고 가정폭력 매뉴얼 관련된 거 시험까지 치렀다고 내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그 뭐 하는 짓이냐고 그게. 그러게요. 애초에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더 좋았을 거를. 보세요. 이거 기사 제목도 지금 보면 남편의 안매장 당한 여성 점점점 경찰 방관에 희생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또 이렇게 또 제대로 처리가 제목만 딱 읽으면 이제 경찰관은 다 죽일 놈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경찰 구성원으로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무 하나하나 요게 전체 경찰의 직무행위라는 거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네. 직무행위라는 생각을 하고 공직 생활을 해야죠. 맞습니다. 물론 저 경찰관들 말단 경찰관들 힘든 거 알아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 힘든 거 알지만 좀 성의껏 이왕 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했으면 좋겠어요. 자긴 뭐 요즘에 하도 사기가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차에다 초콜릿 싣고 다니면서 하나씩 나눠주는데 눈에 띄면 막 일부러 불러갖고 주는데 어떤 경우는 나를 못 알아보는 우리 그 경찰관들은 이 아저씨 뭐지? 이런 눈치 있잖아.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인사하더라고. 그 둘 중에 하나는 알더라고.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제일 그 쫄병이 운전하고 있는데 내가 잠깐 스톱 하고 창 내려봐 그리고 초콜릿 2개 이렇게 주면 예. 뭐야 하는 식으로 봐. 그럼 이제 옆에서 뭔데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선배님이시라고 그러고 그 사기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긴 한데 저 압니다. 이 순경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송곳의 끄트머리와 같은 존재예요. 네. 그래서 가장 아픔을 먼저 느끼는 자리예요. 가장 아픔을 먼저 느끼는 자리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거 국민들이 알아줄 때까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 이슈 요 정도에서 좀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